손해보는 사람이 결국 다 가져갑니다. 이상하죠? 보통은 계산 빠른 사람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손해를 자주 봅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먼저 지갑을 꺼내고 회사에서 귀찮은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듭니다. 거래처와 협상할 때도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멍청해서일까요? 사실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들은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라고 부르는 그 행동이 그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시간의 길이와 그들이 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뢰라는 자산을 쌓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걸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이 계산법대로 살면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주고받은 만큼의 거리에서 멈춰버리거든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누는 사이는 친구가 아니라 거래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은 항상 조금 더 줍니다. 밥값을 더 내고 시간을 더 쓰고 마음을 더 씁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3년, 5년 쌓이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합니다. 영업을 한 적도 부탁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됩니다. 작은 손해들이 모여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게 이득이지만 계속 만날 사이라면 매번 조금씩 양보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우리는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평생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오늘 100원을 더 챙기려다 평생 갈 사람 하나를 잃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작은 손해로 큰 손해를 막는 기술입니다. 체스를 잘 두는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말을 내줍니다. 멀쩡한 기물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판을 흔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몇 수 뒤에 보면 그게 승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걸 희생 전술이라고 합니다. 작은 걸 잃어서 큰 걸 얻는 거죠.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장은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또 어떤 사장은 일찍 손절합니다.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고 직원을 줄이고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 덕분에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1년 뒤에 보면 끝까지 버틴 사람은 사라지고 손절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잃는 기술,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뇌가 손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잃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팔지 못하고 안 맞는 관계도 끊지 못하고 망해가는 사업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더 큰 걸 잃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본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작은 손해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큰 손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호의 힘입니다. 어려운 말이라 풀어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는 성실하다고, 진심이라고, 능력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는 걸 보여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 입장에서는 정보가 아쉽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점수를 딸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새 회사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우리 회사를 떠날 때도 우리 비밀을 지키겠구나. 작은 손해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증명하는 신호가 된 겁니다. 값비싼 신호일수록 더 강력합니다. 말은 공짜라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손해를 감수한 행동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부러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손해가 100마디 말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을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나중에 그 어떤 광고나 영업으로도 살 수 없는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이유가 남았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다른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이번 달, 잘해야 올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손해는 그냥 손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을 봅니다. 그들에게 오늘의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10년 뒤의 자산입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 수익이 없는데도 몇 년째 한 분야를 파고드는 사람, 비싸지만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가게 주인. 짧게 보면 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미래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손해만 보이고 이득은 안 보입니다. 주변에서는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멈춥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과만 보고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남들이 손해라고 부르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손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그 돈이 1년 뒤, 5년 뒤에 얼마가 되어 돌아올지를 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번의 거래에서 얼마를 남겼는지 따집니다. 그들은 이 사람과 앞으로 몇십 년을 함께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건 사실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야가 멀리가 있을수록 지금의 손해는 미래의 이득으로 보입니다. 신뢰가 되고 보험이 되고 신호가 되고 투자가 됩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걸 얻는다는 말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더 길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손해가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호구가 되라는 이야기도 무조건 양보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매번 한 푼까지 따지고 매번 손해를 피하려고만 하면 결국 가장 큰 걸 놓치게 됩니다. 깊은 관계도 큰 기회도 단단한 평판도 전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원도 손해 안 보려고 했던 그 순간 사실은 더 큰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손해처럼 보이는 그 한 걸음이 10년 뒤에 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